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기자입니다. 네, 배다익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새 못 보는 동안에 사건이 좀 생겼어요. 맞습니다. 지난 2일날 부산에서 그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살인 미수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러게 정치인들의 피습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카타칼 피습을 당했고, 신촌 쪽. 예, 최근에는 또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역시 신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망치로 뒷머리 쪽으로 가격을 당했죠. 바로 제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죠. 네. 그래서 바로 잡혀가고 이렇게 실려가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제 다 체크를 다 했었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아주 위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셔츠 길하고 L이라고 그러나요? 카라. 거기와 그 안쪽에 돼 있는 그 부분을 찢고서 칼이 들어가서 경동맥을 한 약 60% 정도를 손상이 가는 그런, 사실 이제 이건 살인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경정맥이죠. 경정맥이었죠. 경정맥이었으면 바로 큰일 났겠죠. 네, 경정맥을 이렇게 했는데 해서 살인 미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처럼 이제 테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지난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우파와 좌파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것이 심각하게 지금 형성되고 국민들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정치인이 지지자들을 영합해 혐오를 부추기고 내 편 아니면 악마로 부분짓는 이분법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응징과 보복이 만연되고 또 서로가 적대적인 감정을 품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매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거 참 자꾸 카톡으로 오고 말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극과 극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람의 사고를 매우 단순화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매우 단순화시켜서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세력을 아주 조정하기가 쉬우니까 어떤 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테러의 피해자 김 씨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테러를 감행한 확신범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정치적인 사주를 통해서 계획적인 범인일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 그 확신범은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상이 급변하는 시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글쎄요.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정치 세력을 통해서 세뇌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확신을 갖는 그래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사회 꼭 그게 이제 구조적 문제다 이런 거보다도 저는 이게 정치 세력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예전에 영혼을 갈라치기 했듯이 이런 보수와 진보 혹은 좌와 우를 이렇게 갈라치기 아주 극자와 극으로 밀어놓는 그런 방법에서 오는
이런 그 사회 현상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도 봐요. 맞습니다. 특히 김 씨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 시청이나 또한 자기가 지지하는 성향의 그 언론, 뭐 신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가 이제 고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의견 교환이나 소통을 통한 사회 현상을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또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네, 그것만 믿는. 확정 편향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뭐 안중근 의사나 윤동길 의사나 이런 분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국국의 일념으로 자기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지금 이렇게 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영웅과 어떤 그런 영웅의 구국 일념인 것처럼 네네. 자기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어떤 착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뭔가 예. 편향된 학습에 의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판단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범주를 넘어선 그런 판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전문가들이 보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 유튜버, 언론, 이 세계가 공생의 구조가 극단화되어서 하루 종일 그 가짜 뉴스를 방송하고 자기 논리에, 진영 논리에 철학을 그냥 계속 하는 걸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프레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세뇌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생기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 그 시선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특히 유튜브의 경우에는 기존 언론사 위주의 보도들과 비교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로 제작되는 시사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극단주의적으로 매몰될 경우 그렇된 인식과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수익 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왜냐면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많아져야 수익이 참 많이 창출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유튜브 그 방송을 시청하는 그 매니아들도 보면, 이 시청자들도 보면 이 자극이 조금 더 강해져야 그 채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 더 강한, 좀 더 말초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마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악마시킴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스스로도 악마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수익 구조를 창출해서 그들도 이제 뭐 하나의 그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그것은 이 사회에 지금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회 분열에 지금 그들이 인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각자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국회의원도 하고, 변호사 했던 양반, 그다음에 방송 기자 출신 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계속 이렇게 좀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계속 자극을 좀 더, 강하게 줘서 그렇게 하고, 또 그쪽에 잠시 또 편승했던 김모 그 연예 전문 기자 같은 경우는 극단 선택을 스스로 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건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김 씨는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흘러온 시기에 내 손으로 이념을 처단해서 민족 정기와 뭐 어지러운 나라에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어떤 낭상에 사로잡혀서 또 아니면 그런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뭐 구체적인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추리를 해보는 것은 그 이재명 테러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단지 이게 어떤 개인을 테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야당 대표, 뭐 우리나라 뭐 권력 서열 8위라고 하던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의 총리급에 가까운 그런 서열에 있는 사람을 테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일반인을 테러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 수사나 너무 투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를 보면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뭔가 하여튼 뭐 이렇게 깔끔하고 뭐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그냥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상대편 패널은 마치 범죄자 또는 악마 이렇게 하려는 싸움판을 벌이는 것을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내 정치 세력,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정치인을 조장하고 자기들의 진영 논리를 통해서 자기네 진영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수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거.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편달기를 해서 갈라치기 따서서 참 이게 없어져야 될 저희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그런 방송들을 보면 타협과 상생보다는 저기가 증폭되는 방식의 정치, 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유나 가치가 없는 카더라 통한 말싸움, 정치 보복을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움 실황 중계, 또 막말 받아쓰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만연되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제목으로 낚시글로 많은 클릭수를 우리나라 제일 목적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려스럽고요. 최근에 다음에서 많은 언론사들을 배제시키고 CP사가 27개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매체가 3개랍니다. 3개. 그러니까 24개 언론사와 3개 언론사가 이제 기사를 쏟아내면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언론의 홍수는 결국은 24개 언론사들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인 정보를 그들에게서부터 받아볼 수 없는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확대하고 거짓 뉴스를 재생산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니까 국민들은 그것이 진실이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에요. 나중에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요즘에 좀 상실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에 다양한 모습이 있듯이 그 다양한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는 100%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존재를 하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현 상황에서 테러를 통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 발표를 보니까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 현장도 그냥 예. 바로 이렇게 물로 청구하고 또 뭐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유할 수 없는 발표할 수 없는 이유조차 밝힐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선택적인 정보만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뭔가 안개가 이렇게 쭉 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글쎄요, 저는 안개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불리한 내용, 불리한 모습은 최대한 감추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모든 지금 뭐 정치나 또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직업군들이 뭐 영혼이 없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영혼이 없는 직업군. 그 직업군은 영혼이 없다. 영혼을 가지고서 일을 하면 그 집단에서 좀 찍힌다 말이죠. 퇴출되죠. 그래서 하여튼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저는 뭐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지시하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뭐 조직적이고 용의주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정부에 일하는 거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부분에서 알아서 기는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그들의 각자 알아서 기는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이 방패가 되고 스스로가 방패가 되고 창이 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의 결과를 한 점 의문 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누구를 향한 테러가 됐든 테러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리고 편을 갈라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좀 그런 제 얇은 참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정도가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인데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러한 논리는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은 더욱더 오히려 더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겠습니다. 뭐 언론이 정치인들이 칼춤을 추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국민들조차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대립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라만이 아닌 뭐 민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나 스스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여튼 뭐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그 테러의 어떤 배후라든가 혹은 뭐 이런 거를 대강은 뭐 이런저런 짐작하는 거로만으로도 사실은 뭐 배가 있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이념의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 영향도 한쪽이 너무 과하면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회 병적인 이런 부분 자체가 한쪽에
그 치우친 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언론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장전하고 그것들을 하루 종일 퍼나르는 그런 행태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심을 잡고 사회의 어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리 현상들을 치유하는데 언론의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